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우 송정희입니다. 네. 기초반 낭독회 이렇게 12주라는 시간 동안 기초반 선생님들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결실을 맺는 자리인데요. 오늘 저희 12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반을 이끌어준 또 방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누리 선생님께서 이 낭독회 오프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누리 방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멋진 송정희 성우님께 소개받은 낭독 기초반 방장 김누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월요일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책은 서혜정 성우님과 송정희 성우님이 함께 쓰신 내 마음에 들려주는, 내 마음에 들려주는 목소리, 나에게 낭독 책입니다. 어, 저희 낭독 기초반은 올해 3월 말부터 함께하게 됐고요. 다양한 이유와 열망을 가지고 낭독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 책에서 1장이랑 2장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내가 만난 낭독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는 건 정말 설레고 떨리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저희 낭독반 그 첫 낭독회이자 낭독과 만나게 된 저희 모습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또 너무 귀중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낭독 기초반 낭독회 잘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화이팅!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낭독을 시작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첫 번째 낭독 선생님은 고상한 목소리의 소유자이시며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매력도 겸비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낭독에 대한 열정으로 성실하게 수업 참여해 주신 정임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너무, 예, 아주 과한 제가, 예, 이렇게, 어, 설명으로 이렇게 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은, 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낭독은요, 추억의 보물상자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다락방에서 하나하나 접어 놓았던 꿈들을 소리내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오르게 해준 그런 보물상자 같은 것. 그래서 설레임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여행이라고 저는 낭독을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놀이. 한 소녀가 촛불 아래 앉아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다. 교과서인지 소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온 신경을 얼굴에 집중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나간다. 작은 머리로 무엇에 골몰했는지 소녀는 찌푸린 얼굴이었다가 이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들릴 듯 말 듯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소녀의 갸녀린 목소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너플너플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벌써 40여 년 전 일이다.
나의 낭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낭독. 사전적 뜻은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표현한다. 놀이는 즐기는 것이다. 5분이건 50분이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괜찮다. 지금도 나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누워 지내며 여유를 누린다. 누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면 소리내어 책을 읽기도 한다. 낭독하며 뒹굴다가 그대로 잠이 들 때도 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함께 뒹굴며 동침했던 책을 펼쳐들고 누운 자세에서 다시 낭독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잠에서 깨지 않아 둔탁하고 거칠거칠하다. 그런데 그때의 목소리가 꽤나 매력있다. 뭔가 게으른 듯 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관능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게 누워서 소리를 내다보면 어느 순간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만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반하게 될 것이다. 놀면서 하는 낭독이 참 재미있다. 잘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내 마음과 목소리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 낭독이야말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강선보 선생님이십니다. 강선보 선생님은 성우님의 낭독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강선보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강선보입니다. 네, 제가 만난 낭독은 부드러움입니다. 글을 부드러운 소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서툴지만 조금씩 낭독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순간순간 뿌듯하고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워짐을 느낍니다. 꾸준한 낭독을 통해 나의 삶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서툰 나에게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는 머리밭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그러면 나는 모로 방향을 틀어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서 엄마에게 귀를 기울였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씨앗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토끼랑 사슴이랑 뛰어노는 동화였던 것 같기도 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신기하게도 엄마의 동화를 듣고 있노라면 속상했던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때의 꼬맹이에게 엄마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였다. 닿을 듯 말 듯 얼굴을 간지리던 엄마의 옷자락과 포근하게 들려오던 목소리가 지금도 그려지는 듯하다. 어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 따뜻하게 나를 보다머 주는 손길이 필요할 때 나는 누구에게 안길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매만져 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그립지만 이제는 들을 수 없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일매일 작은 위로가 필요할지 모른다.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유동치는 날도 있고 시들시들 지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다. 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혼자 시무룩해 하기도 하고 늦은 밤 일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울적하게 앉아있기도 한다. 한바탕 수다를 떨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또 막상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을 꺼내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위로를 받아도 마음은 빈 것만 같다. 나는 마음이 지칠 때면 소리를 내어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를 펼치기도 하고 짤막한 동화책을 꺼내기도 하고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의 심정을 뱉어보기도 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소리가 스며든다. 거칠고 메말랐던 마음바닥에 소리가 빗물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굳었던 마음밭이 물기를 머금는다.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면 소리가 차오르고 어느덧 마음밭에는 샘이 보인다. 온했던 마음을 힘을 얻고 활기를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낭독이 주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잠들기 전에 소리내어 읽어보면 어떨까? 잠자리에 누워 책을 꺼내 들고 나직이 뱉어보면 된다. 팔이 아프면 옆으로 누워서 읽어도 좋다. 평소 읽고 싶던 책도 좋고 자기가 쓴 글이어도 괜찮다. 글을 읽으며 잠에 빠졌다가 다음날 한번 자신이 마음을 점검해보자. 나는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내 잠자리에 내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간 것만 같았다. 어떤 특별한 훈련이 이런 체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낭독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의지할 곳 없어 외로울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입술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송정숙 선생님입니다. 송정숙 선생님은 편안하고 멋진 목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송정숙 선생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숙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저에게 있어 낭독은 친구 같은 존재, 언제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낭독을 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낭독, 너를 알게 돼서 정말 고맙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말을 잘하고 싶어요. 자주 듣는 고민이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매력 있는 언변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것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면이다.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어가지 못해 진땀만 빼고 있거나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 엎지른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하고 오해를 산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주목을 받으면 심장이 턱 내려앉으며 떨리기 시작하는 사람조차도 허물없이 불러낼 수 있는 친구 앞에서는 철진한 이야기를 마치 오늘 일처럼 술술 풀어낸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며 예의를 차리는 자리가 늘어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이와 장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경우는 더 많아진다. 서로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시계만 재촉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공백을 못 견뎌 이 말 저 말 한껏 쏟아내고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이젠 입 좀 닫고 살아야겠다며 후회하기도 한다. 말은 모자라도 넘쳐도 스스로 부끄럽다. 좋아하는 것은 잘하게 된다. 말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자리라면, 다시 말해 내 이야기를 하고 남을 알아가는 것이 기껍다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 없이 대화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민에 조언을 하는 나로서도 사실 정확한 답은 없다. 직업 덕에 달변이라는 오해를 받지만 조금만 따져봐도 나는 정작 말을 유창하게 쏟아내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낯선 대화에 잘 몰입해서 토막나지 않게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경청과 공감이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정성스레 들어주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루한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걸 알아서 입꼬리를 당기며 웃고 리액션도 해보지만 텅 빈 눈빛은 속일 수 없다. 하지만 낭독으로 훈련된 사람은 쉽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이 진부하고 흔한 서사일지라도 기승전결 중 어디쯤에 있을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며 듣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마치 암전된 상태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대사를 시작하는 배우에게만 핀 조명이 떨어지는 것처럼 귀가 열린 채로 화자에게 자연스레 집중이 된다. 낭독은 잘 듣고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을 때여야만 진실된 반응이 이어진다. 이때 말을 길게 이어나가지 않아도 좋다. 말 주변이 없어 단어가 부족하더라도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언어를 이긴 눈빛이, 몸짓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전네예요. 산포 가는 길, 백화의 마지막 대사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담당한 여백에서 백화의 마음이 성큼 다가온다. 그녀의 눈은 웃었을까? 울었을까? 낭독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감정을 잠시 맞대어 본다. 공감의 언어로 호응하며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들의 말은 더 깊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대화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사랑이 되고 울림이 된다.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낭독해 주실 선생님은 현재 그림책 수업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노현주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처음 말을 건네는, 처음 마음을 꺼내어 보는, 처음의 눈빛으로, 처음 글로 바라보는, 처음 손잡으며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소 지으며, 함께 이야기하며, 숨쉬듯 편안하게 삶 속에 스며들어 만난 가장 가까운 나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 깊이 쓰인 시는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고 글 앞에 멈춰서게 만든다. 섬세한 저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담백하게 일상을 그린 수필도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소설도 마찬가지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글에는 작가가 고민하고 서성인 시간의 흔적들도 스며 있다. 글을 쓴 이가 밤을 새워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걸러낸 문장들이 모이고 엮여 하나의 글이 탄생하기도 한다. 나는 좋은 글을 보면 소리내어 읽는 편이다. 내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 텍스트를 읽을 때 찾아오는 감동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르다. 낭독을 하면
묵독을 할 때보다 글에서 더 섬세한 감정이 느껴진다. 글이 내는 향과 정서도 더 생생하게 전해진다.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지는 호흡도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섬세한 사람이라면 작가가 글을 쓰면서 멈춰 있었을 그 공간도 느낄 수 있으리라. 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상은 소리내어 읽을 때 더 배가 된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 소설가의 상상, 수필가가 전하는 삶의 향기, 묵독을 하면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을 감상이 낭독을 하면 더 깊이 다가온다. 그저 글의 한 구절을 소리를 내어 뱉는 것만으로 글이 가진 감동이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소라면 소리내어 말할 일이 없는 단어들도 낭독을 하면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신선하고 귀한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다. 때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뱉는 작은 호흡마저 특별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글도 낭독을 하면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저자의 심정이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밋밋하게 느껴지는 글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르다. 때론 소리 자체가 다르게 다가온다. 내 마음과는 다른 감성을 내 목소리에서 느낀다. 어떤 마음과 감성을 실어 낭독을 했지만 뱉어진 소리가 의도와 다르게 들려온다면 그 느낌을 본인이 깨닫고 다시 변화를 주면서 글을 읽으면 좋다. 그럴 때 낭독이 더 좋아지고 본인도 성장한다. 낭독을 하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 유독 그 문장을 더 읽고 싶고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낭독을 한다. 그런 낭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기도 하며 소리내어 글을 읽곤 한다. 그러면 글이 나의 내면을 채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좋으면 반복해서 글을 읽는다. 빠르게 리듬을 타며 낭독이 되는 글도 있지만 나를 붙잡는 글은 한 페이지도 넘기기가 힘들다. 사실 넘기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넘길 수야 있겠지만 글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다. 책장을 붙든 채 내 마음을 가만히 그 위에 놓아둔다. 글에 머물면서 전해지는 감동을 충분히 느낀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 텍스트가 깊이 마음에 남는다. 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내용이 내 귀에 흐르고 나의 내면을 울린다.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낭독한 글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새겨진다. 소리내어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담기는 것들도 많다. 글쓴이의 정서와 글을 쓰며 고민했을 흔적들,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들, 내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 낭독이 이 특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정정화 선생님입니다. 정정화 선생님은요, 다정함과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여러분의 길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정정화입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울림입니다. 함께 기초반을 수강하는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소리는 나의 내면을 울리고 결국엔 나를 울려버렸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툭 하면 눈물을 달고 있어 울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놀라서도 울고, 엄마의 잔소리에 서러워서도 울고, 아버지 꾸지람에 무서워서도 울고, 작고 초라한 내가 가여워서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보였던 아이는 사회에 부딪히고, 사람들 속에서 시달리고, 빠르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었고, 더 이상 작은 일에 울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심해져 버렸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감정에도, 책을 읽으며 느끼는 잔잔한 감동에도,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런 제게 소리를 내어 책을 읽고 함께 소리로 살아내는 이 공간의 경험은 그 울림이 묵직해서 속에 꾹꾹 눌러왔던 걸 울컥하고 올라오게 합니다.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은 어느 순간에 제 눈물이 터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낭독은 귓가를 울리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소리입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본다. 나는 항상 경청을 강조한다.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잘 듣지 못하면 낭독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고 혼자 말을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 내가 처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성우 일을 하면서 여러 시기를 거쳤다.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많았던 시기에는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았다. 내 감성으로 목소리를 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기 점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가 내게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았냐고 질책하듯 물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 진지하게 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녹음된 소리를 들으니 발음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많이 놀랐다.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기 소리를 점검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경청에 관심을 가졌다. 계속해서 듣는 것에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듣는 시간 외에도 혼자서 소리를 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울 앞에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했는데 연극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소리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고 소리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말을 할 때 어느 기관에 힘을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흉식을 쓰고 있는지, 공명을 많이 넣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보였다. 신체의 어떤 기관을 쓰고 몸의 어떤 통로를 거쳐서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 소리가 통째로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내 소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깨닫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소리를 내보며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다. 아,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편하구나. 몸의 이 구간을 사용하니 장시간 말을 해도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인 면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소리는 내면 상태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오랜 시간 낭독을 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 결에 따라 소리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의 마음결이 느껴졌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내 목소리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투도 뚝뚝했고 목소리도 거칠었다. 소리가 떠 있거나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가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성우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잘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타인의 소리, 그리고 내 소리가 마음에까지 잘 들어왔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드러난다. 우리네 삶이 단순하지 않듯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나 요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내 소리를 찾기까지의 여정이 길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이 자기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선생님은 송하미라 선생님이십니다. 송하미라 선생님은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을 하십니다. 선생님의 낭독을 듣고 있으면 여름밤 나뭇가지에 앉아 깃을 다듬고 있는 새 한 마리가 그려집니다. 바지런하게 보낸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만족스러운 밤을 기다리면서 하미라 하미라 낮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노래에 함께 빠져보세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 송하미라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요. 호기심과 열정 많은 후배가 저녁마다 뭘 배우느라 바쁘다. 요즘엔 또 뭘 배우느라 바빠? 물어보니 낭독이요 라고 답한다. 낭독? 소리내어 책 읽는 거? 재밌어? 네, 어려운데 재밌어요. 언니도 같이 해요. 같이 배워서 은퇴하면 나중에 같이 봉사 다녀요. 무슨 봉사? 시각장애인에게 낭독 봉사요. 아, 좋다. 나도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겁없이 시작한 낭독이었다.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잘 들리게 읽어주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2시간 반을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나는 1년 과정은 못하겠다고, 기초반만 해야겠다고 첫 수업 후 생각했다. 그러던 내가 어느 순간 소파에 앉아 고요히 혼자서 낭독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책을 읽으며 머릿속이 비워지고 이 책과 내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차분한 그 시간이 참 좋아지고 있다. 고요한 가운데 채워지는 목소리와 거기서 오는 책 속의 울림들, 고요해서인지 느릿해서인지 더 많은 울림이 일어나는 나만의 설레는 자유 시간이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자기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특히나 녹음된 음성을 들으면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귀를 막고 악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고도 하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고 산다고요? 하며 온몸이 꼬이고 닭살이 돋는다는 반응도 있다. 목소리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그럴 것이다. 기계로 변환된 음질 탓에 실제 목소리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낭독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 표현한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아문 줄로만 알았던 생채기가 드러나 눈물을 떨굴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부러 막아두고 듣지 않으려 했던 나의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조금씩 마음에도 소리에도 변화가 생긴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 처음엔 웃음이 날 것이다.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내면에서 그 깊이를 끌어내는 힘이 있다. 서툰 목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귀로, 마음으로 스며들어와 숨어있던 감성을 깨우고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드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표현이 어색하기만 했던 나의 마음도 원래의 자리를 찾는다. 내 목소리와 친구가 된 듯한 느낌에 자꾸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어진다. 낭독을 하며 내 소리를 꺼내는 게 점점 더 재미있고 훌쩍 능청스러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 꽤 괜찮구나 하고 뇌어보는 내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 단계 이루었기 때문이다. 낭독 강좌의 수강생들은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삶의 궤적이 있다. 억양이 거센 경상도 사투리를 유독 부끄러워하던 학생이 기억난다. 즐거운 음악이라는 구절을 읽으며 붉어진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던 표정이 생생하다. 시간을 갖고 낭독을 하며 천천히 귀를 열고 나의 목소리를 관찰하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 마음을 열며 그분은 마침내 목소리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투리마저 당당하게 구사하셨다. 갱상도에 오신 하느님은 이를 말씀하시는 기라 예.
라며 김동인의 장편을 낭독하던 억양이 얼마나 귀하고 정답게 들리던지. 평소엔 말이 거의 없고 꼭 필요할 때에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학생도 있었다. 어릴 때에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아온 탓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시던 이분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을 하고 사니까 이렇게 속이 후련하구나 라며 소회를 밝히셨다.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기간이 길수록 내 소리를 되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걸고 지내던 마음의 빗장은 언제라도 반드시 열린다.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흔들림을 가만히 지켜보아 주자.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새떼가 퍼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높은 소리 같지만 또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해서 힘들 때 같이 차 한잔하며 얘기 듣고픈 목소리예요. 이은하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요, 낭독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낭독하는 내 소리를 내가 듣고 그 소리가 의미가 돼서 마음에 담기고 또그 마음으로 글을 다시 읽어서 내보내는 순환. 마치 물레방아 돌듯 그 순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책 내용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속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할 글에서 그 서혜정 성우님도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치유의 소리. 느지막한 오후, 볕이 좋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자니 명동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즉 성당 지붕을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디 때가 끼는 곳이 지붕뿐일까? 우리 마음이야말로 닦지 않으면 때가 끼기 마련이다. 나에게는 마음을 씻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낭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할 때면 책을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데 그러다 보면 두서없던 마음이 가라앉고 기분도 점차 상쾌해진다.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다. 목소리에는 나의 감정과 감성까지도 묻어난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는 탁하고 차갑게 들리며 호흡도 거칠다. 반대로 편안하고 유쾌할 때의 목소리는 명징해서 멀리까지 곧게 뻗어나가고 호흡도 안정적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혼란스럽다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곤거려 보느라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낭독을 하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입히고 본인의 감성을 더해 활자를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글은 이미지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어느새 형상을 갖춘 글은 내가 뱉는 말의 리듬에 따라 빠르게도 느리게도 움직이며 자유롭게 유영한다. 황금을 두른 고대 사막의 어느 왕이 내 옆에 기대어 무료하게 졸기도 하고 푸른 여운이 느껴지는 도심의 치열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지기도 한다.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한정된 공간이지만 낭독을 하는 순간 우리는 글이 그리는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낭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낭독이 자유를 느끼게 한다고. 나 역시 낭독으로 자유를 느꼈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눅눅한 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고 싶을 때면 나는 낭독의 방을 찾았다. 그곳은 내가 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면 내면에 생겨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내 속마음에 말을 걸고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나는 낭독을 하며 내 안의 상처들을 씻어내곤 한다. 하루에도 숱한 일로 마음을 다치는 우리다. 아니,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 모든 상처를 일일이 되짚어가며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그럴 땐 자기 목소리를 내어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될 때 깨어나 소리를 꺼내보자. 낭독이 아직 어색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소리내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낭독하는 재미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것이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버겁게 느껴진다면 낭독으로 치유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권해본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분은요. 탄탄한 호흡으로 시원시원하게 글을 읽어주시는 우리 김민영 선생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멋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영입니다. 제가 만든 낭독은 평화와 사랑입니다. 나는 말이 많이 없는 사람이다. 자연스레 내 안에 꺼내지 못한 말은 쌓여갔고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여 마음이 복잡해져만 갔다. 낭독을 만나 좋은 글들을 소리내어 읽었고 신기하게 내 목소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을 통해 내 안에 묵은 감정들이 걷어내어지는 경험을 했다. 어지럽던 마음은 차분해졌고 혼란스럽던 마음은 가지런한 물건처럼 차곡차곡 제자리로 정리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은 평화를 찾았고 가벼워진 마음은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의 목소리도, 나의 서툼도 있는 그것 그대로. 자기 전 책을 읽으며 5분 정도 마음에 드는 구절을 낭독하곤 한다. 낭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평화를 맞이하는 그 순간, 나는 그 누구보다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사람이 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쉼이 있는 낭독.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가 있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재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흥얼거리다 보면 코 주위에 잔잔한 진동이 느껴지고 입술에 파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 코가 건강해진다. 작은 진동만으로도 감각이 깨어난다고 볼 수 있다. 집중해서 낭독을 할 때면 향기가 체감되기도 한다. 새콤한 레몬을 표현한 글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고 향이 느껴진다. 또 벌레를 표현한 글을 읽으면 스멀스멀한 느낌이 들며 몸속이 근질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낭독을 해도 별 감흥이 없고 감각도 둔탁하게 느껴진다. 휴식이 필요한 순간이다. 악보에도 쉼표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듯이 낭독을 할 때도 휴식이 필요하다. 요사이 쉬면서 몸과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다.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금식을 해보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3일 금식을 하는 동안 신기한 체험을 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각도 세밀하게 살아났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던 사소한 거짓말도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에 품었던 안 좋은 생각들도 깨달아졌다. 금식 후 식사를 하니 미각도 더 예민해졌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섬세하게 살아났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금식을 하고 낭독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낭독이 예전 같지 않고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다. 낭독하는 재미에 탄력이 붙었다면 계속해서 즐기면 된다. 만약 텍스트를 읽어도 별 감흥이 없고 그저 글자들의 덩어리라고 생각된다면 책장을 덮어도 좋다. 쉬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찾아온다. 텍스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소리내는 일이 직업인지라 오랫동안 낭독을 하며 살아왔다. 일상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글을 읽으며 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낭독이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강좌 모임에서 그 유익을 알렸다. 실제로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낭독을 하길 바라고 소리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일이나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한두 번 낭독을 한다고 해서 내면이 회복되거나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글을 읽으며 진지하게 텍스트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휴식을 가지며 낭독을 했으면 좋겠다. 지치면 쉬어가면 된다. 나 역시 글을 읽다가 글맛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한다. 그래야 노린 낭독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TV를 보며 쉬다가 퇴근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집안일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가만히 책을 꺼내 들고 나직이 소리를 뱉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낭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12주 동안 누구보다 일취월장하셨고 낭독에 있어 누구보다 용감하고 또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이정희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내가 만난 낭독은 보통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낭독이란 말은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였어요. 처음 낭독 수업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낭독은 소리내어 입 밖으로 읽는 소리로 온전히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내면의 소리로 나의 진성을 찾아주는 시간이었다. 눈으로 텍스트를 보며 소리내어 읽는 낭독은 발음과 발성을 배우게 되고 기술을 익히고 훈련을 통해 마음의 치유가 되는 낭독은 나의 친구 같은 존재이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 아빠가 돌아가신 지 8, 9년쯤 된 것 같다. 정이 많았든 없었든 간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실 아빠랑 그다지 사이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별로 살갑지도 않았고 같이 산 시간도 길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던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문드문 아빠 생각이 떠올랐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봤던 허드레지게 핀 벚꽃들, 바람이 불 때면 아빠가 행하던 몸짓들, 아빠가 좋아했던 미니 족발, 벚꽃을 볼 때마다, 노점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빠가 떠올랐다. 하루는 혼자서 박연준 작가가 쓴 소란이란 글을 낭독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있잖아. 장롱에 아슬아슬 쌓아놓은 이불들이 기어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빠가 쏟아지네. 감당이 안 되는데 아프진 않아? 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왔다. 참 많이 울었다. 눈물이 계속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 후로 심청과 같은 판소리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 아빠에 대한 마음이 그다지 가슴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낭독을 하며 아빠를 떠나 보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돌이켜보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글을 읽었던 것 같다. 낭독을 하는 순간 팔자가 쿵 하고 내 마음을 울렸다.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었고 속에 쌓인 것을 꺼내놓고만 싶었다. 계속 소리내어 글을 읽었고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들을 밖으로 쏟아내려고 했다. 그렇게 나는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목소리를 내면에 들려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잠들어 있는지 살필 수 있었다. 내 안에 쌓인 감정들을 하나씩 들춰내며 슬픔을 발견했고 계속 입을 열어 글을 읽으며 그 슬픔을 떠나보냈다. 나를 위한 낭독이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된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들려주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면 된다.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텍스트에 푹 빠져들고 싶은 날이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날이면 혼자 있을 공간을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낭독을 허락하면 어떨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미성 선생님이십니다.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편안함을 안겨주는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성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요, 나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었죠.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구독자와 소통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고민들이 텍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저만의 스타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맛집과 카페로 떠나는 저희 지구별 여행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걷고, 읽고, 웃고. 부산교육청 강좌때의 일이다. 100여 명의 참가자가 넓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 이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낭독을 전하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0분. 그때 선택했던 것이 그러며 낭독하기다. 짧은 시간에 모든 분들께 낭독의 맛을 알려드리기에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다. 모두 일어서서 둥글게 원을 만들고 강의실을 천천히 걸어보라고 권했다. 그리고 다 같이 걷는 상태에서 소리를 뱉고 문장을 읽는 수업을 진행했다. 수년간 낭독 수업을 하다 보면 참가자가 잘 받아들이는지 얼만큼 이해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탄력이 붙는 것이 보였다. 걷다 보면 긴장감이 해소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그러며 소리를 뱉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리듬을 잡고 호흡도 여유를 갖는다. 그러며 낭독하기는 몸이 기억하는 낭독 연습의 일환이다. 그러며 낭독을 하면 내가 읽는 글에 따라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느려지기도 한다. 어떨 때 잠시 멈춰서서 글의 내용을 되새겨보기도 한다. 움직이는 몸은 소리와 조응하며 서로 호흡을 맞춰간다. 소리에 리듬이 생기고 강약과 고저가 생긴다. 줄줄 구구책 읽듯이 낭독하던 사람도 한결 자연스러운 소리를 찾게 된다.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경직되었던 몸에 리듬이 배어들면 살짝 긴장했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앞으로만 치달렸던 낭독에도 잠시 침묵이 찾아든다. 그러면 침묵하는 행간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낭독하는 것은 쉽다. 내 방에서, 긴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책을 들고 가볍게 한 걸음 디뎌보자.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떼어보자. 길을 걸으며 낭독을 해도 좋다. 좋아하는 시나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면 물기가 묻어나는 연초록 나뭇잎을 한번, 높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며 웃음 섞어 소리를 꺼내봐도 좋겠다. 낭독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 익숙한 플레어마저도 사뭇 새롭게 다가온다. 나의 오감이 깨어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더욱 생동감 있게 들린다. 미세먼지 거친 식목일, 반려견과 함께 멀리 산책을 나섰다가 입가에 웃음이 걸렸다. 우리 집 헛돌이는 늘 목줄이 팽팽하도록 다리를 제게 놀리는데 그 바람에 펄럭대는 귀가 꼭 나비 같아서 나비야, 나비야 하는 동요가 절로 흘러나왔던 것이다. 내 노래소리에는 들던 나의 기분도 실린다. 가락이 머리를 맴돌다가 다시 내 귀에 스민다. 이번에 목줄을 잡지 않은 팔도 신나게 흔들어 본다. 긴 그림자가 우쭐대니 앞서가던 흑돌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 걷다 말고 나를 갸우뚱 돌아다본다. 북실북실한 털 사이에 호선을 그리는 붉은 입과 반질대는 코가 보인다. 흑돌아, 흑돌아, 이리 나라, 나라. 나는 나비 대신 반려견 이름을 넣어 가사를 엎는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듯 그날의 모든 풍경과 향과 소리가 잊지 못할 아름다운 한 장으로 마음에 남아있다. 그러며 낭독하기는 조금은 가볍게 부담 없이 낭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책을 꺼내들기가 쑥스럽다면 스마트폰에서 글을 찾아도 좋고 머리에 떠오르는 구절을 암송해도 된다. 오감이 깨어나는 낭독놀이가 일상에 가까이 있다. 저희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기분 좋은 이정주 선생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주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요, 내가 낭독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멋진 목소리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듣는 이들이 내 목소리에 빠져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려면 발음과 발성이 좋아야겠지?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 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낭독을 실제로 배우면서 깨달았다. 낭독의 힘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낭독을 하면 글 속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 감정이 궁금해진다.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글을 읽는 내 목소리에 어떤 정서를 실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낭독은 글쓴이와 청자를 이어주는 중매쟁이 같다. 저자와 독자 둘의 만남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까? 이런 상상을 하며 낭독을 하면 저자에게 더 가까워진다. 낭독은 내가 저자에게 교감하는 만큼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 낭독은 무엇보다도 좋은 독자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다양한 풍경들로 채워진 오솔길이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낭독으로 좋아지는 목소리.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살아왔다. 멀더, 지금 어디에요?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법한 이 목소리는 엑스파일에서 스컬리 역을 맡아서 한 대사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나도 연기를 할 수 있어 감사했다. 거칠고 웃긴 대사를 기계처럼 내뱉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바로 코미디 프로그램 남녀 탐구 생활의 내레이션이다. 여자, 다크서클로 줄넘기를 해요. 개념을 밥 말아 먹었어요.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나 쓸 법한 말들을 대사로 옮기는 것이 웃겨 배꼽을 잡고 깔깔댔던 기억이 난다. 어느 것 하나 애정 없는 캐릭터가 없다. 연기한 목소리는 전부 달랐지만 모두 내가 가진 목소리이기도 하다.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캐릭터를 연구하기도 했고 마치 진짜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심정으로 소리를 꺼내기도 했다. 성우인 나는 목소리의 색깔이라고도 표현하는 느낌을 많이 강조한다. 앉아서 보면 둘이. 목소리에 느낌이 있어야 캐릭터에 어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소리 자체가 좋으면 금상첨화다.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서혜정,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지 라고 말한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최고의 달란트가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고난 것만이 지금의 소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낭독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성우가 되기까지 그리고 성우가 된 이후에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대도 약하고 언어 습관도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쁜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지 않다면 평생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지 않다. 훈련을 통해 잠자고 있는 소리를 깨워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발음이나 발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꾸준히 낭독을 하면 이전보다 소리가 더 좋아진다. 낭독을 하면 음의 높낮이, 발음, 울림을 감지하게 되고 더 좋게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 여러모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발음이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긴다. 목소리의 느낌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낭독을 하면 어떻게 해야 글쓴이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의 감정과 정서를 싣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또한 낭독은 말을 허투루 뱉지 않도록 도와준다. 글자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실어 소리를 내다 보면 내뱉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글쓴이의 의도가 명확한 글은 문장과 문단이 구실에 맞게 배치되어 있고 단어도 마구잡이식으로 실리지 않는다. 이런 글을 낭독하면 문장의 배치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생경한 단어도 입에 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언어 습관도 영향을 받아 평상시 말을 할 때도 소리가 의미 없이 뱉어지거나 허공에 사라지지는 않는지 관심을 갖게 된다.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녹음해서 자기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본인의 말투, 어감, 빠르기 등을 확인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점차 좋은 소리 내는 법을 깨치게 될 것이다. 첫날과 일주일, 보름, 한 달 후에 녹음한 것을 비교해서 들어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발음과 발성, 소리의 느낌, 언어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면서 들으면 더 구체적으로 소리의 모양새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가다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목소리가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날이 찾아온다. 나만의 톤과 개성이 담긴 목소리가 매력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멋진 목소리를 낭독을 하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윤종호 선생님입니다. 윤종호 선생님은요, 낭독을 나침반 삼아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낭독 수업이 거듭될수록 윤종호 선생님은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목소리에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윤종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우입니다. 제가 만난 낭독은 새로운 나로 진화할 수 있게 저를 이끌어주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침반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언어. 나는 낭독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충분히 쉬어가라고 조언도 하고 훈련도 시킨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침묵하는 시간을 힘들어한다. 낭독을 하며 멈춰 있어야 하는 시간, 침묵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잡아둔다. 멈추라고 하고 일부러 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둔다. 내가 이렇게 침묵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침묵이 강력한 언어이면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낭독을 할 때 언제 침묵이 필요할까? 문장에는 포즈가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 마침표가 있고, 말줄임표가 있고, 쉼표가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도, 제목과 본문 사이에서도 멈추고 쉬어야 할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누릴 때 낭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낭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슴으로 느껴야 생명을 갖게 된다. 말줄임표가 사용된 문장이다. 낭독은 머리가 아닌 을 읽고 잠시 멈춰서자. 아마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낭독은 머리가 아닌? 무슨 말일까? 뭔가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뜻이 있으려나? 읽는 자신에게도 듣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준 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크게 읽지 않아도 괜찮다. 침묵 후 이어지는 이 문장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선다. 앞에서 멈춰서며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붙잡아 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슴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이해한다. 아, 낭독을 가슴으로 한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멈춰섰던 거구나. 쉬어야 할 공간에서 충분한 호흡을 두고 낭독을 할 때 소리에 더 힘이 실린다. 문장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끝에는 마침표가 있다. 한 문장을 낭독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멈춰서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래서 느껴지는 여운이 길다면 오랫동안 멈춰 있자. 성급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잠잠히 여운을 느끼고 다음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낭독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며 그로 인해 다른 언어들도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다. 침묵에 따라 낭독하는 문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침묵을 충분히 느끼고 활용하며 낭독을 해보자. 한 문장을 온전히 소화했다는 책임감을 고요 속에서 느껴보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비칠 수 있지만 멈춰서는 동안 한 문장이 온전히 마무리되고 다음 문장이 움직일 준비를 한다. 침묵은 낭독의 호흡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언어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낭독하실 분은 김누리 선생님입니다. 김누리 선생님은 꾸밈없는 순수함이 목소리에 듬뿍 묻어나는 분인데요. 그 순수함이 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김누리 선생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오프닝을 했던 김누리라고 하고요. 그 윤정호 선생님 소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만난 낭독은요. 가끔 서툰 나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치유하게 하는 도구고요. 걷고 읽고 웃으며 쉼이 있는 즐거운 놀이입니다. 누워서 들어도 자신의 목소리가 좋아지는 나를 사랑하는 마법이고요. 침묵의 언어에도 귀 기울이게 하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낭독을 통해
깊이 새겨지는 텍스트로 스스로의 목소리도 확인하다 보니 지금 2024년 7월 1일 이 순간까지의 저의 삶이 묻어나는 소리가 되었네요. 낭독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소리. 저는 성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어요. 정식으로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다가 성우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선배들은 너무 잘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마치 아기처럼 느껴졌어요. 받침도 안 돼서 뭉개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도 탁하고 거칠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굉장히 허스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 목소리도 발음도 너무 좋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성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그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이야, 너 그런 휘황찬란한 선배들이 네가 가진 열정과 신선함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니? 그들은 못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너의 감성이 부러울 거다. 그러니 그냥 밀고 나가.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꺼내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극 배우에서 성우로 성장한 나 송정희의 고백이다. 나는 서혜정 선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낭독 강의를 했다. 강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소리내는 법을 알고 발성도 좋아 큰 목소리로 낭독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성이 약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낭독하는 분도 계셨다.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글을 읽는 분이 계신가 하면 발음이 안 좋아 띄엄띄엄 읽는 분도 계셨다. 그분들의 낭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꼭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안 좋게 들리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그렇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더듬더듬하며 겨우겨우 한 문단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낭독할 때면 같은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졸이며 듣는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듣는 낭독도 다 듣고 나면 그분만의 느낌이 전해져서 참 좋았다고들 말한다. 큰 목소리와 유창한 발음으로 한 낭독도 좋지만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나빠도 텍스트와 낭독자가 하나가 되어 느낌을 잘 전달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다. 때론 그런 낭독이 더 깊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한다. 목소리에 낭독하는 사람이 꾸밈없이 드러나면 소리를 듣는 맛이 있다. 그가 지나온 삶.
그만의 개성과 정서가 담긴 소리는 듣는 이를 집중시킨다. 그러니 낭독을 할 땐 목소리의 인위적인 꾸밈을 걷어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좋다. 목소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감성을 소리에 실으면 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소리에도 자신이 드러난다. 남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도 더 편하게 듣는다. 누구에게나 남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더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 낭독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리로써 전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다. 꾸미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꺼내면 된다. 활자가 목소리에 실려 내면에 닿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를 끝으로 저희 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 30분 계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낭독회 포스터를 만들게 되었는데, 만들면서 저희 책에 있는 문구 하나를 인용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낭독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구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그 마음이 실현한 첫 순간이라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 앞으로도 들어주신 분들도 저희 낭독 기초반 여러분들도 낭독 함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우리 누리 선생님 너무 진행 잘해 주셨고요. 누리 선생님 저희 채팅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느낀 점들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누리 선생님 한번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채팅창. 이채령 선생님께서 저희 낭독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데 어떤 걸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 해주신 걸 소개해 볼까요? 미소천사 누리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다정한 낭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구혜진 선생님 거 한 분만 더 소개해도 될까요? 남겨주셨는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낭독 정말 멋지세요. 가만히 눈 감고 들으니 텍스트가 생생하게 마음을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글자 너머에 있는 선생님들의 감정과 열정이 전해져와 감동이었답니다. 아름다운 낭독회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기초반 수료와 낭독회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채령 선생님은 한번 음소거 혹시 가능한가요? 해제가? 우리 채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채령 선생님은 전문가반까지 아이고, 다 마치시고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심화2에서 했었던 시와 산책이라는 심화1, 예, 수요 전형 네네. 찾아보시면은 알 텐데 하여튼 여기 저희 낭독가들 중에 레전드예요. 우리 채령 선생님. 얼굴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채팅창에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정성이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다시 심화 일을 들으면서 낭독회를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떨림이랑 또 준비한 만큼 잘 안 나옴에도 끝까지 이 텍스트를 책임지시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걸 겪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채령 선생님께서는 지금 7월 20일에 있는 권윤덕 작가님과 함께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낭독회를 준비하거든요. 거기에 출연하신데 그 얘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네. 네, 저희가 그 7월 20일에 지금 송정희 성우님과 함께 배웠던 저희 같이 낭독하시는 분들이 북내레이터 분들이죠. 다 같이 그림책 낭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세대 그림책을 쓰신 권윤덕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의 책을 같이 소개하는 전시도 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낭독가들이 진심을 다해서 권윤덕 선생님의 여태 첫 책부터 지금 마지막 나온 신간 행복한 붕붕어란 책까지 저희가 낭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7월 20일에 같이 오프라인에서 얼굴 뵙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채령 선생님은 이제 오디오펍에 이렇게 오디오북을 올리신 북내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낭독 소모임 리더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기초반 낭독회까지 와주셔갖고 일일이 채팅창에 예,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채령쌤. 감사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는 거, 저는 듣기와 말하기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이의 존재가 정말 명징해지기도 하고 낭독이라는 개념이 딱 세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 너무 애쓰셨고요. 저희 이제 청자분들은 나가시고 저희는 여기서 이 방에서 나가고 따로 잠깐만 선생님들 모이셔도 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나가주시네요, 선생님들께서.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낭독회 잘 들었습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전문가반 선생님이신데 낭독회를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예, 응원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거를 네, 나가주셨고, 이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끼리 남았어요. 아유, 정말 애쓰셨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하나도 안 떠시네요, 선생님들. 죄송해요. 요거 녹화해 주세요.